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김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70이 넘은 관절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먼저 알아채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또 멸치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고무장화를 신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플라스틱 대야들이 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남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 순애의 집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기상나팔이었습니다. 50년 전 22살 새댁으로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순애는 단 하루도 이 소리들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갯벌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순애는 어젯밤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좀 도와줄 수 있어? 언제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돈통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갯벌에 도착하자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애는 익숙한 손길로 멸치들을 골라냈습니다. 작고 은빛 나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했습니다. 이것들이 젓갈이 되고 장터에서 팔려서 자식들의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젊은 어부 하나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에서 순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 아이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소문났으니까요. 멸치들이 기다리는데 어쩌겠어.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멸치를 손질하는 동안 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박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바다에서 그 누구보다 큰 고기를 잡아오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권위적이어서 집안일은 모두 순애의 몫이었습니다.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가장이다. 영호는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을 먹여 살린 건 순애의 멸치젓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달 전 영호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집안의 모든 짐은 고스란히 순애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자식들까지. 오전 9시 순애는 손질한 멸치를 담은 대야를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대야를 들고 걷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순애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란 비닐 천막을 치고 그 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장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멸치젓갈을 권하고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젓갈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라서 다른 데서 못 드실 맛이에요. 순애의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을 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애는 남은 젓갈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머니 속 돈을 세어보니 오늘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거칠게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에 일어나야지. 순애는 중얼거리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어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는 대부분 무언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5자식 중 유일하게 부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순애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지은의 전화 한 통이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는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같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닷가 땅과 젓갈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와 해안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순애였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 같은 불안감이 스물스물 기어올랐습니다. 순애가 예감한 불안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현수가 아침 일찍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응석바지처럼 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멸치젓갈을 담그다 말고 손을 닦았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을 보니 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현수를 보며 순애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현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집도 넘어갈 지경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몇 번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현수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순애는 아무 말 없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이 몇 년은 좋게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현수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재촉하자 순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 병원비에 생활비에. 그럼 이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볼까? 아니면 바닷가 그 땅이라도? 현수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과 땅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온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기색이 스쳤습니다. 순애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도박빚이 생겨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솔직하게 말하는 둘째 아들의 태도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가 같은 날 찾아와서 똑같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연락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변명하는 현수의 말을 순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 종수도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다른 형들과는 달리 차분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했다고 알려진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닷가 땅과 젓갈 상표권에 대한 자료라며 종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다며 차분히 설명하는 종수를 보며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속세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살아있는데. 순애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수와 민수도 동조하며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세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도와드리자는 종수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내 재산을 미리 나눠 가지자는 소리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현수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살기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도 전에 미리 나눠 가지자는 거야?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재산 걱정부터 한다는 순애의 한숨. 섞인 말에 종수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다시 설득했습니다. 합리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게 합리적이야?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는 말에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모두 나가. 순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는 민수의 말에 종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뭔가 잘못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었는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일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순애의 표정을 본 지은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빠들이 왔다 갔다는 순애의 간단한 대답에 지은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지은에게 털어놨습니다. 지은은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들이 너무하다는 지은의 말에 순애는 그래도 오빠들이라며 타일렀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결심은 사흘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셋째 아들 종수가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찾아왔을 때 순애는 마당에서 멸치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의 모습을 보며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종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손을 닦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을 보며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편도 살아있고 자신도 건강한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며 설득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종수는 혼자 남아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형들이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이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종수야,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순애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종수는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순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박영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영호는 눈빛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눈 적이 드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김순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민수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전보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집이라도 담보로 잡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도박빚 독촉이 심해져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망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계속 뒤처리를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각자 알아서 해결해. 순애의 단호한 말에 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순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매정하게 구는 자신이 나쁜 어머니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새벽녘 막내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들이 어머니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애는 지은을 위로했지만 지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평생 오빠들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생각도 좀 하세요. 지은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막내딸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빠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에 순애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은 며칠간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멸치젓갈리를 도와주고 장터에도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자신이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젓갈은 정말 맛있어요. 마을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지은은 어머니의 젓갈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하는 건데 뭐가 특별해?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지은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어떨까요? 지은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른다며 겁을 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지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진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바닷가에 나가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걷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엄마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너는 내일 잘해. 엄마, 저도 이 일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순애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은과 함께라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애의 작은 희망은 일주일 만에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셋째 아들 종수가 형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 형제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설득하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종수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멸치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도 거들며 자신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종수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애를 현수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인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다른 집은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현수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 몇 명이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순애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온 마을이 자신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얘기는 집 안에서 해. 순애는 새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면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이미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품에서 잠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럴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막내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 새 오빠들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들,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왔으니 잘 됐네. 너도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야. 종수가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빠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현수가 설명했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계속 강요하세요? 지은아, 이건 가족 전체의 문제야. 민수도 설득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딸과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끼리 다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해.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다들 그만하고 나가. 내가 생각해 볼게. 순애의 말에 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양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종수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수와 민수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순애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지은아, 정말 온라인으로 젓갈을 팔 수 있을까? 순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젓갈은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지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순애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이요?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걸로도 물건을 팔 수 있구나. 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집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편해요. 지은은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할머니도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는 젓갈만 담그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지은의 말에 순애는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방법을 알아보았고 순애는 더 정성스럽게 젓갈을 담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을 때 순애는 새로운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영호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할머니 전통 젓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젓갈 사진이 올라간 것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주문이 들어올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지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젊은 주부였습니다. 순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주문이 들어왔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지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후기도 올라왔습니다. 순애는 매일 새벽부터 더욱 정성스럽게 젓갈을 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순애가 인터넷으로 젓갈을 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평생 장터에서만 팔던 젓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몰랐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워낙 젓갈을 잘 담그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온라인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인터넷으로 젓갈 파세요? 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지은이가 도와줘서.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부끄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큰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애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의 바다 할머니 전통 젓갈은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주문이 들어왔고 좋은 후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새벽부터 젓갈을 담그느라 바쁜 손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젓갈을 좋아한다니. 순애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평생 마을 장터에서만 팔던 젓갈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으로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인터넷을 어떻게 하나 하며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순애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순애야, 나도 우리 집 김치로 해볼까?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순애는 격려했습니다. 혼자만 잘 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순애의 마음을 지은이 알아챘습니다.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젓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세 아들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현수는 사과한 후 한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면 고맙지. 순애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포장과 배송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도 변했습니다. 도박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마케팅 쪽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민수는 젊은 시절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홍보에 나섰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바다 할머니 전통 젓갈의 스토리를 알렸습니다. 셋째 아들 종수는 가장 늦게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어머니의 성공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수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종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순애는 막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그냥 자신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종수는 법적인 일들을 정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필요한 절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종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살려서 어머니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병원에 누워있던 아버지 영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의 효과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애, 고생했어. 영호의 첫마디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호는 퇴원 후 집에서 아내의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도울 수는 없었지만 순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영호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애는 그때마다 부끄러워했지만 기뻤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바다 할머니 전통 젓갈의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온라인 고객들을 초대했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순애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딸 지은이와 아들들, 그리고 마을 분들 모두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민수, 종수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가족끼리 다툴 때도 있었고요.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는 게 가족이라는 거요. 지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순애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더 많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민수와 종수도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5 식구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예전처럼 쓸쓸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면 되지. 순애는 대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의 회색 머리를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순애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다. 순애도 그런 바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입니다.